힘들면 와서 얘기를 하세요. 뭐가 힘들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 막 그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고민할 거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3분 안에 해결되니까 힘들면 얘기하세요. 뭐가 됐든. 알겠죠?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 건데, 선생님은 항상 그 입시 관련해서 공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세요. 근데 답을 탁 드릴 테니까.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금방금방.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뭘 하는 날이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비고1 학생 설명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어떤 학생이 오늘 뭐 하나요? 또 아까 아래층에서도 어떤 학생이 아니, 지난번에 했는데 왜 또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던데, 지난번에 한 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고요.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고,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 첫 번째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자, 대학을 간다라는 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지적 호기심으로 뭐 내가 이제 영어 영문학의 깊은 세계에 빠져보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뭐죠? 일단은 7주 과정의 목표도 그렇고 우리 학원을 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목적은 일단은 대학 진학이죠. 그렇죠? 대학을 간다라는 건 공부만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이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가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대학의 학생을 어떻게 뽑는가. 근데 그 대학의 학생을 어떻게 뽑는가를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학부모 설명회를 여러 번 했는데 사실 부모님들은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알아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딱 그 순간부터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면은 뭐 담임선생님이랑 전화도 하고 뭐 학교를 찾아가고 막 이런 걸 하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대학 갈 사람이 도대체 대학의 학생을 어떻게 뽑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있는 게 뭐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과학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겨울방학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학생마다 다르게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수업을 듣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알고 할 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엄마가 하래서 하고 선생님이 들으려니까 듣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이 과목이 왜 필요한가, 이 과목이 나중에 나 대학 갈 때 어떻게 쓰일 건가, 이거를 이해해야 재미도 있고 동기도 부여되고 에너지도 나오고.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입시를 설명하는, 여러분들을 완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거의 입시의 준 전문가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예비고1 학생 설명회고,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기본적인 입시의 틀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뭐 한 3시간, 4시간 한다고 이런 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3시간, 4시간 동안 설명하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잘라서 막 1시간짜리를 여러 번. 그거 몇 번을 할 거냐?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몇 번을 할지는. 계속 할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워낙 알려줘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할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아주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대입준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대학을 간다라는 게 핵심은 뭐냐 하면 지원 가능 전형을 확보한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대학이 학생을 뽑는 거를 전형이라고 합니다. 됐죠? 용어, 첫 번째 용어 뭐라고? 전형. 전형이란 대학이 학생을 뽑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대학이, 하나의 대학도 여러 가지 전형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대학도 여러 개니까 한 대학에 뭐 예를 들면 4개, 5개가 있다 그러면 대학이 한 5개쯤 되면 한 20 몇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형 중에서 이 전형은 내가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전형, 이 전형은 내가 원서를 낼 수 없는 전형, 막 이렇게 막 갈라질 거라고, 나중에 가면. 그러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대학교에 가능한 많은 전형에 원서를 다 넣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대학 이 전형은 내가 넣을 수가 없어. 아니, 이 전형은 아예 나는 넣을 수가 없어. 이래버리면 자꾸 줄어요. 가능한 전형이. 그렇죠? 가능한 전형이 자꾸 줄게 되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 대입준비의 핵심은 내가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전형을 확보하는 거야. 가능한 한. 카드죠, 카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가 딱 어떤 그 병사는 탱크 몰고 광선검도 하나 갖고 나가고 기관총도 갖고 나가고 칼도 차고 권총도 갖고 그러면 어떤 형태의 적이 나오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무기가 작동이 안 될 때 쓸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하겠죠. 근데 어떤 군인은 그런 옵션을 다양하게 갖고 나오는데 나는 딱 단도 하나 딱 칼 하나 들고 싸우자! 그럼 누가 이겨요? 불을 보도 뻔한 거잖아요. 이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입 준비의 핵심은 내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많이 확보하는 거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전형이 다 지금은 가능한 전형이죠. 왜?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걸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고등학교 전 단계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형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시험을 딱 봤어. 첫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첫 중간고사를 망쳐버렸네. 그러면 일단 어떤 대학에 내신이 들어가는 전형은 지원 불가가 돼버리는 거야. 첫 시험 딱 못 봐버리면. 알겠죠? 뭔 얘기인지. 왜냐하면 1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부터 대학들이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봐버리면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그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그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전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원서를 이제 어떻게 쓰냐 하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시는 원서를 언제 넣냐면 고3 9월 달에 넣어요. 고3 9월 달에 1인당 6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 즉, 뭐 A 대학의 1번 전형, B 대학의 2번 전형, 뭐 C 대학의 3번 전형 이런 식으로 대학 6개 아니면 하나의 대학에 2개의 전형의 원서를 넣을 수도 있어요. 한 대학에 2개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6개 대학을 골고루 넣을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원서를 그 6장을 쓸 수 있는데 고3 9월 달이 돼서 원서 쓰는 그 시즌에 나 어떤 전형으로 넣지? 이걸 고민하고 있다면 걔는 이미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각각의 전형마다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이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3 9월에 뭐 쓰지? 이렇게 고민한다는 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원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입학고사 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어 보고, 영어 보고, 수학 보고, 이렇게 봤잖아요. 수학도 여러 장 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간 테스트도 볼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수투시험 봤죠? 몇 명은? 봤을 거고, 또 좀 이따가 또 과학평가를 해요. 이과 하는 학생들은. 물리평가, 화학평가, 지구과학평가, 생명과학평가 이런 건 평가를 다 해. 그래서 계속 줄여나가는 거야. 이 아이 로드맵을. 이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이 아이가 어떤 전형이 가능할까를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여러분한테 맞는 강좌를 다 짜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은. 이게 다 달라져요. 겨울방학 때는. 똑같은 수업을 듣는 아이가 없어. 학원에 이제 굉장히 강좌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들을 수도 없고요. 다 듣는 게 꼭 능사는 아니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를 짜주면서 듣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수시원서 수시원서 6장을 쓰는데 지금부터 그 6장을 정해져 나간다. 계속 예측하고 분석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갖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전형을 점점 늘리고 고3 9월 달에는 계획된 대로 내가 원래 쓰려고 그랬던 대로 6장을 딱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정시는 뭐냐 하면 수시가 끝난 다음에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에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용어가 나와요. 수시 납치라고. 이 아이가 정시에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수시에 안 좋은 대학이 돼버려서 정시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도 이 정기고 합격하면 후기고 못 쓰잖아요. 똑같아요. 대학도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수시를 막 낮은 데를 막 쓴다고 좋은 게 결코 아니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우리 학원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어떤 학생은 수시 원서를 딱 2장만 써요. 왜 2장만 쓰겠어? 서울대 한 장, 연대 한 장. 떨어지면 정시로 간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이제 이 안에 이제 무슨 비밀이 있냐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정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수능이 주 요소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까지는
그 수능 100%였어요, 정시가. 근데 여러분들 갈 때는 이게 지금 대학들이 바꾸고 있어, 또 요강을. 그래갖고 수능에다가 이제 교과나 비교과 같은 다른 전형요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고3 9월 달에 원서를 쓸 때, 여전히 뭐 수능의 영향력이 막강하지만, 고3 9월 달에 그 원서를 쓸 때 여러분들의 정시 가능성을 먼저 예측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계속 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과 비교과 어느 정도 정해졌잖아요. 1학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정시로 이 학생이 뭐 예를 들면 한양대를 갈 수가 있다. 얘는 수능을 아무리 못 보더라도 여태까지의 모의고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한양대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수시에서 한양대는 쓰는 게 맞아? 안 쓰는 게 맞아? 떨어지면 정시로 가면 되니까 안 쓰는 게 맞는 거야. 알겠지? 그럼 한양대를 안 쓰겠다. 그럼 대학이 몇 개 남아? 서울대, 연대고대, 서울대 4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어서 4장만 쓰는 거죠. 아니면 연대를 2장 쓰거나.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정시라는 거는 수시를 떨어지면 정시를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시 지원을 할 때에 정시의 그 지원을 갖다 미리 예상해서 이 아이가 쓸 수 있는 수시의 대학의 폭을 정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정시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시에 더 좋은 대학을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수시로 할 거야, 정시 준비 안 해.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은 지금 수시 준비 과정이면서 정시 준비 과정인 거지.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근데 어떤 학생은 수시가 강한 학생이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그거에 비해서 정시가 강한 학생이 있을 거고 그걸 갖다 좁혀나가는 거죠. 나중에 유리함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시는 3장을 쓸 수 있고 수시는 6장을 쓸 수 있는데 이 그 9개의 전형이 9개의 원서가 여러 가지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의 개수를 늘려가는 것이 대학 입시의 핵심이다. 됐죠?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형을 이해하는데 지금 대입 전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크게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 하면 선생님이 여기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써놨지만 교과 전형도 한 가지가 아니야. 교과 전형도 여러 가지 전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교과 전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써놨는데 4가지가 이제 그 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그 전형이라는 것은 대학의 학생을 뽑는다라는 용어라 그랬고 그 전형에서 학생을 뽑는 세부적인 요소를 보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를 전형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 전형 요소 여기 다 써있네요. 첫 번째 뭐 내신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그 전에 뭐예요? 면접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면접은 대학별고사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별고사라는 건 내신이라는 건 어디서 봐요? 학교에서 보죠? 누구랑 경쟁해요? 우리 학교 애들하고만 경쟁하죠? 그렇죠? 누가 출제해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죠. 그렇죠? 수능은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한날 한시에 같은 시험을 보는 거죠? 누가 출제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출제합니다. 면접, 논술, 부술 이런 것들을 대학별고사라고 하는데 대학별고사는 누가 출제해요? 대학이 출제합니다. 누구한테 시험을 보죠? 그 대학에 지원한 애들한테만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출제하느냐? 그렇죠? 어디서 출제하느냐? 어떤 아이들과 그 시험을 보느냐? 이게 다른 거죠. 내신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고 우리 학교 애들끼리, 수능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대학별고사는 그 대학에서 출제하고 그 대학에 지원한 애들만, 이렇게 다른 거야. 알겠죠? 그래서 4가지의 전형 요소는 내신, 수능, 비교과, 대학별고사 이렇게 4가지야. 이 4가지를 조합하는 거야. 어떤 비율로 합칠 거냐에 따라 전형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제일 좋은 건 내신도 잘하고 비교과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대학별고사도 잘하면 모든 전형이 다 커버 가능하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이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건가를 설계할 때 선생님의 목표는 당연히 그거예요. 이 4가지를 전부 다 잘할 수 있는 학생이면 최고의 학생이지. 그렇죠? 근데 또 선택을 해야 돼. 어떤 학생은 이런 거에 안 맞아. 또 그러면 과감하게 또 줄여줘야 돼. 전형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만나는 거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느냐? 선생님 질문 받아주죠? 질문 받아주면서도 판단하는 거죠. 아, 얘는 질문을 딱 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비교과를 잘 알아내네. 얘는 굉장히 성품이 좋아서 굉장히 대인관계에 능한 아이네.
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는 아이네. 아, 얘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비교과는 안 맞겠네. 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골라줘야겠네.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성격부터 파악하고, 이 아이의 특성 파악하고, 이해도 파악하고, 집중도 파악하고, 문제를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개수 파악하고, 일주일 동안 공부를 시켰을 때 그걸 빠르게 소화하는 애가 있고, 좀 느리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애, 학생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걸 다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학원이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니까, 수업만 듣는 데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자, 교과 전형이라는 건, 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내신이 제일 중요하냐? 자,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할 때는, 그전에는 그랬어요. 서류 심사를 했거든요. 내신하고 서류 심사를. 근데 여러분들 대학 갈 때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서류가 대폭 줄었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줄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인지를 대학에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을 통해서, 학생부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학생입니다.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대학에 어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얼마 전에 작년에 계속 우리나라 언론이 시끄러웠던 게 뭐 부모가 금수저면 애들이 비교과를 잘하고 이런 게 시끄러웠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외에 비교과 활동을 대학에서 반영하는 비율을 대폭 낮췄어요. 대폭 낮추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고민이 있냐면 얘가 어떤 애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해 가시죠? 어떤 애인지 모르면 그러면 내신 갖고 뽑으면 되는데, 내신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 단위가 뭐예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A 학교에 뭐 한 5등쯤 하는 애하고 B 학교에 한 7등쯤 하는 애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애가 잘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험도 다르고 경쟁 상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대학의 딜레마가 시작된 거죠. 아, 얘가 어떤 애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네. 내신만 갖고는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할 수 있는 비교과는 내용이 확 줄어들어서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고민에 빠진 대학이 해결책을 스스로 이제 강구한 게 뭐냐면, 아이, 잘 모르겠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추천해. 고등학교에 공을 던진 거야. 우리가 심사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1차 심사를 해라! 라고 던진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이 학교 추천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추천하느냐? 서울대는 잘 모르겠으니까 학교별로 2명씩 추천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연대는 4% 내서 추천해. 자, 4%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학교가 예를 들면 정원이 200명이다. 그럼 4%면은 몇 명이에요? 8명이죠? 8명 안에서 그 학교에서 알아서 추천해라 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입을 준비할 때, 자, 지금부터 고등학교 선택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교과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 전형을 확보하라 그랬죠. 그렇죠? 많이 확보하라 그랬죠. 그럼 교과 전형을 확보하려면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겠어요? 내가 추천받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가야겠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여러분들 개별 상담할 때 내가 너 어느 고등학교 막 얘기해 주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교과 전형, 즉,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에서 학교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1단계가. 근데 이게 서울대, 연대, 고대만 있는 게 아니야. 웬만한 대학 다 있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거의 모든 대학이 추천 전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 뭐 4%다 5%다 그러면 잘하는 애들만 해당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5% 20%까지도 학교에서 추천하는 전형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추천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일단은.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공부를 잘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좋은 고등학교가 아닌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걔네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학교랑 추천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하면 또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추천받은 애들을 1단계에서 내신을 갖고 또 경쟁을 시켜요. 점수, 몇 점 몇. 1.3, 1.4, 1.5. 그러니까 가능하면 낮은 포인트. 여기서 이제 1.3, 1.4, 1.5라는 건 평균 등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1등급, 2등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추천권을 따낼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추천받고 그 아이의 내신이나 비교과 심사한 다음에 면접을 보는 거죠. 그렇죠?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수능체제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자, 대학 입시의 구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면접을 보고 싶어. 자, 면접이 아까 대학별로 사라 그랬지. 그러면 대학이 이 4가지 전형 요소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전형 요소는 뭘까?
대학별고사입니다. 면접이에요. 대학이 가장 좋아하는 거. 왜 그러냐면 누가 출제했어? 대학이 출제했다니까. 그 대학에서 출제를 해서 그 대학에 지원한 애들한테 직접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학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도가 높겠지. 내신은 믿을 수가 없잖아. 그 학교 문제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숫자만 있고 내용을 모르잖아요. 비교과도 기록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알기 어려워요. 수능은 그 한나라시의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시험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똑같은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대학이 가장 신뢰하는 건 면접이에요. 그 대학은 자, 이 네 가지 중에 만약에 한 가지만 골라서 애들을 뽑아라. 그럼 이걸 선택하죠. 면접이 됐던 논술이 됐던 그 대학에서 출제한 시험 문제 갖고 학생을 선발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됐어? 그런데 만약에 연대가 아무것도 안 보고 면접만 갖고 뽑겠다. 그럼 지원 안 할 사람. 연대가 내신도 안 보고 뭐 비교과도 안 보고 수능도 안 보고 그냥 면접만 갖고 뽑는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원서를 내겠어 안 내겠어? 당연히 내죠. 면접만 잘 보고 붙는데. 그치? 그러면 전국에 있는 50만 수험생이 연대에 다 오면 그 면접을 다 볼 수 있을까? 1년 내내 봐야지.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대학은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를 대학별고사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아이들을 다 이 대학별고사, 면접이든 논술이 이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을 다는 거야. 이게 좀 되는 애들만 와. 알겠죠? 이게 좀 되는 애들만 오면 그 애들 중에서 면접 봐서 뽑을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능 체제라는 건 뭐냐면 이것만 갖고도 조금 우리 대학에서 정확하게 아이를 뽑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너무 많은 애들을 면접을 봐야 되니까 자, 우리가 학교 생활하고 면접만 갖고 뽑을 건데 그래도 수능이 웬만큼 되는 애들만 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을 아예 못하는 애들 오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등급 3개예요. 지금 현재 2등급 3개. 학교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학교는 여러분 수능을 영역을 몇 가지를 봐요? 4개를 보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4가지를 보죠. 4개 중에서 3개를 2등급 이내를 갖고 와라. 아니면 4개 중에서 2개를 2등급 이내를 갖고 와라. 아니면 4개 중에서 2개를 합쳐서 5등급 이내인 애들만 와라. 이해가지? 그래서 어느 정도 수능이 되는 애들만 와라라는 거야. 조건이죠, 조건. 그러니까 앞에 걸 아무리 내신도 좋고 면접도 잘 봤더라도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을 못 시키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수시원서 6장밖에 못 쓰는데 그 6장밖에 못 쓰는 것 중에 그 한 장을 수능도 본인이 안 되는데 괜히 지원했다가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못 쓰는 거지, 얘는. 수능이 안 돼 원서를 못 쓰는 거야.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에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대입의 구조라는 건 이런 겁니다. 대학별고사로 뽑는 게 대학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다. 모든 아이들을 대학별고사, 면접 같은 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자, 볼 애들을 걸른다. 뭐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수능이 안 되는 애들은 아예 오지 마라. 또 거꾸로 야, 수능이 그래도 네가 이 정도는 돼야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지. 수능이 뭐의 약자예요? 거기서 수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매스매틱스가 수학이에요? 거기서 수학이란 학문을 닦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학문을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대학에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게 수학능력 시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학능력을 보는 거예요.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애인가를 이걸 갖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과에서는 자, 만약에 어느 그 대학의 이과 학과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2개를 요구한다고 치자. 그럼 국어, 영어, 수학, 과탐이 있는데 자, 이과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면서 국어, 영어 잘하고 수학하고 못하는 애를 뽑겠어요? 안 뽑죠. 그래서 이거는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면서 2개를 요구하지만 그 2개 중에 하나는 수학 아니면 과학이어야 된다라는 제한을 주기도 하는 거야. 알겠지? 수학, 과학 못하면 이과에서 못 가르치거든. 대학에 있는 교수분들이 여러분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즉, 거꾸로 얘기하면 수학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을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대입의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종합전형인데,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은 아까 주로 어떤 형태를 띈다 그랬죠? 학교에서 추천하는 형태를 띈다 그랬죠? 그럼 학교에서 추천을 할 때 어떤 학생을 추천을 할까요? 교장선생님이랑 친한 학생? 엄마가 학교에 자주 오는 학생?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뭐 4% 내에서 추천해라, 5% 내에서 추천해라, 8명을 추천해라, 9명을 추천해라 이렇게 하면 내신 위주로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내신 좋은 애들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뭐가 안 생겨? 공정성의 시비가 안 생겨. 뭐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전교 5등 정도 하는 아이가 있는데 얘한테 추천권을 안 주고 전교 20등 하는 애한테 추천권을 줬다? 그러면 그 5등 하는 학생 집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소송 걸고 난리 나요. 싸우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학생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의 형태를 띠는 거야. 내신 중심의 전형이라는 거지. 나머지도 들어가지만. 됐죠? 근데 종합 전형은 약간 얘기가 달라요.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다른 이름은 대학 맘대로 전형이에요. 이게 종합적으로 뽑는다 그러니까 자, 서울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에 이제 지원 조건이 있어요. 대학에서 이런 학생들이 우리 서울대 일반 전형에 지원해라 라고 하는데 딱 한 줄이야. 딱 한 줄. 그게 뭐냐면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뭘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신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모집 단위와 관련된 재능과 열정이 있는 학생. 자, 뭐가 우수한 거예요? 우수하다는 말은 굉장히 상대적 개념이죠. 교과 성적이 다 우수해요. 다. 그지? 우리 집에 가면 다 소중한 아들이야. 집집마다. 그 다음에 모집 단위와 관련된 재능이 있다, 열정이 있다.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를 지원했어요. 여러분,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뭐 분해 조립하는 것도 좋아하고, 집에 있는 시계도 막 분해하고, 레고도 많이 만들었고, 재능이 있는 거예요. 기계공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면 열정이 있는 거예요. 다 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 보고 지원하라고 하면서 뭔가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 않은, 딱 떨어지지 않은 조건을 제시해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그 대학 맘대로 전형, 묻지마 전형, 아니면 안개 속 전형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그 대학 입시하면서 가장 고생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인데 사실 그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의 그 내신, 비교과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됐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대학이 100% 다 오픈해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로 이걸 롤모델로 해서 내가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걸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오픈하지 않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오픈할 수가 없어. 왜 오픈할 수가 없냐면 예를 들면 서울대가 이런 학생을 떨어뜨렸다. 이런 학생을 붙였다. 근데 연대가 이런 학생을 떨어졌다. 붙였다. 이런 걸 다 오픈하게 되면 서울대를 떨어진 애가 연대를 붙는 거는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연대를 떨어진 애가 서울대를 붙었다? 서울대 자존심 상하죠. 이해가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 경쟁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어떤 애가 붙었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다 오픈하는 게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 모르겠네. 안개 속에서 우리는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사람은 원서를 매년 쓰니까 아는 거죠. 이 정도면 연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붙는다 떨어진다. 이 정도면 서울대에 붙는다 떨어진다. 중앙대에 붙는다 떨어진다. 이걸 아는 거예요. 매년 원서를 써봤으니까. 어느 정도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야.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잠깐 한 1, 2년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표본이 많아야 돼. 표본이. 예를 들면 우리 학원에 이제 고3 학생이 예를 들면 80명이다. 그러면 한 아이가 원서를 아까 수시 원서 몇 장 쓴다고요? 6장. 그럼 원서를 몇 장 접수시키는 거야, 우리 학원에서? 480장. 그걸 10년 했으면 몇 장 접수해 본 거야? 4,800장. 그런데 한 아이가 6장을 원서를 둔다고 6장만 검토하나요? 2배, 3배를 놔두고 그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만 장 이상의 원서를 생각하고 검토하고 지원 접수하고 떨어져도 보고 붙어도 보고 이걸 갖다 계속 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입시라는 게 사실 부모님들이 설명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 10년 인생을 다 설명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표본과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 이 정도 내신과 이 정도의 비교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 가능하다 못하다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제 감이 생기게 돼요. 계속 이런 설명회를 듣고 선생님들이랑 우리 학원에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학부모님들은 끝까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어쨌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도 들어가고 비교과도 들어가고 똑같은데 생긴 건 똑같은데 아까 교과 전형은 내신이 안 되면 지원이 불가한 거고
종합전형은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게 괜찮으면 지원 가능하다. 물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가 서류심사입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를 갖다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 볼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1단계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정말 중요해. 알겠죠? 그리고 또 서류 준비를 잘해야 돼. 이 서류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세특이에요. 세특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뭔지? 세특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사, 과학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 해서 학생부에 기록해 주는 걸 세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국어와 관련해서 어떤 세부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아이가 국어와 관련해서 어떤 특기사항을 갖고 있다, 이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중학교 때도 경험했겠지만 사회 선생님이 사회가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었니? 중학교 때 2시간, 3시간, 4시간 학교가 다르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한 반에 2시간 들었다. 그럼 사회 선생님이 몇 반 수업을 들어가죠? 적게는 학교가 적으면 5반, 학교가 많으면 8반, 10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10반이면 학생이 몇 명이야? 200명이 넘어. 그럼 200명이 넘는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의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을 사회 선생님들이 다 기록할 수 있나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200명을 하루에 한 명씩 받아도 1년이 다 가. 기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죠? 학생들한테 기록을 좀 해오라 그러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세특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써주는 게 아니라. 물론 선생님이 쓴 기록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쓴 거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그대로 써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선생님이 다 쓰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야 돼. 내가 이 과목과 관련해서 뭘 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늘 통합과학 수업했지? 오늘 뭐 배웠니? 응? 뭐랬냐? 허블, 상수, 지구의 탄생 이런 거 배우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통합과학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학교 가서 딱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어떤 내용을 설명하시고 수행평가를 내줄 거잖아. 뭐를 조사해와라. 그러면 그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도 막 찾아보고 코스모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도 읽고. 알겠죠? 그래서 뭐 거기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 지구의 탄생과 관련된 뭐 수업을 들으면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보다 더 깊은 내용을 알려고 탐구활동을 진행함.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탐구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함. 이해가?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만 듣고 숙제만 간신히 하는 학생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열정이 있고, 알겠지?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해줘야 되는 거야. 됐어? 특히 그게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거면 훨씬 더 좋은 거야. 올해 이제 우리 학원에 간 아이들이, 서울대에 간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걔네들 세특을 보면, 어떤 아이가 이제 생명과학과를 갔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영어 세특에도 그 아이의 생명과학 관련된 탐구가 나와요. 영어 세특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학 세특에도 화학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언급이 등장해. 탐구보고서가 등장하고. 알겠지? 본인의 전공을 빨리 정하면 정할수록 좋고요. 그거와 관련된 세특에서 보다 충실한 내용을 대학이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써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 그런 게 있어야 좋은 서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1단계 통과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종합전형은 이렇게 구성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인데, 자, 논술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무슨 시험이라고요? 대학별 고사입니다. 이 논술은 누가 출제해요? 대학이 출제해요. 논술 전형은 지금 숫자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전형 중에 하나가 논술 전형이야. 왜 그러냐면 논술 전형은 내신이나 비교과나 서류가 안 들어가. 뭐만 갖고 뽑아요? 시험만 갖고 뽑아요. 시험만 갖고. 근데 이 논술 시험이 예를 들면 내신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98점을 맞고 어떤 아이는 96점을 맞았어. 얘가 얘보다 확실히 잘하나요? 모르죠. 시험 갖고. 이 내신을 갖고 2점 차이가 나는 걸 갖고 어떤 아이가 잘한다는 걸 판단하기 어렵죠. 근데 논술은 시험을 봐서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을 하면 70%가, 시험 본 아이들의 70%가 30점 이하야. 근데 70%가 30점 이하인데 어떤 아이가 80점 맞았어요. 그럼 얘는 확실하게 잘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
시험 문제를 처음부터 엄청나게 어렵게 내는 거야. 엄청나게 어렵게 내고 나머지 다 가라앉고요. 몇 명만 살아남아서 뜰 거잖아. 걔네들만 건져서 뽑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좀 괴롭혀서 그렇지 너무너무 좋은 시험인 거야. 이해가?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인문계 논술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 논술이 다른데 인문계 논술은 주로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을 분석하고 본인의 의견을 기록하고 이런 형태의 시험이고요. 자, 자연계 논술은 그 말이 논술이죠. 여러분 논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연계 논술은 그냥 수학과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 논술을 수리 논술이라고 하고 과학 문제 푸는 논술을 과학 논술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학교는 수리 논술만 보고 어떤 학교는 수리 논술하고 과학 논술을 같이 보고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과 가는 학생들은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수학 하나만 엄청나게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게 수리 논술이 있으니까. 딱 수학만 풀면 가는 거야. 딴 거 아무것도 없어. 대표적인 데가 한양대. 수능 최저도 없어. 그냥 수리 논술 하나 논술 100%야. 뽑아요. 그 수학만 엄청나게 잘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과 가는 학생 그래서 수학과학을 못하면 아까 선생님은 스텝 얘기도 했고 내신 얘기도 했고 뭐 무슨 수능 얘기 수학과학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등급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논술도 수리 논술 과학 논술 수능도 수학과학 내신도 수학과학이 고2 때부터 거의 3분의 2 그다음에 비교과도 수학과학. 그래서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 수학과학을 못하면 사실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어 영어를 조금 못하더라도 수학과학을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알겠죠? 다 잘하면 더 좋고 그러나 우선순위는 수학과학이다. 이과 가는 학생들은 자 주요 과목이 뭐라고? 기타 과목이 뭐라고? 국어 영어. 중학교 때는 국영수가 주요 과목이고 사회과학이 기타 과목이지. 이과를 가는 순간 주요 과목이 수학과목이고 국어 영어가 기타 과목이야. 알겠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대학마다 이것도 역시 수능 최저를 두는 대학이 있고 안 두는 대학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정시 전형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시 전형이라는 건 그 수능과 원래 이제 수능 100%라 그랬죠. 수능 100%였는데 그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정시 전형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예, 정시 전형을 원래는 정시 전형이 30%가 안 됐었어요. 70%가 수시고 정시가 30%였는데 이게 이제 공정성 시비가 생긴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철이 안 들어서 공부를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고1 말에 신의 계시를 받았어. 꽝 해갖고 내가 지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데 이미 고1 내신 다 지나가 버렸잖아. 그럼 회복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수시에선 제한되잖아. 그치? 그런 애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정시로 가라는 거야. 그리고 수시 전형이라는 게 아까 뭐 비교과 세특 이런 얘기 했지만은 너무 준비할 게 많은 거야. 응? 그래서 그냥 수능만 갖고 갈 수 있는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수능 100%라는 것을 딱 확대하자마자 그 정시 전형을 그러니까 7대3에서 70% 30% 이 30%를 갖다가 40% 50%를 막 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들이 막 늘리고 있는 거예요. 자, 늘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수능 100% 전형이라는 건 누구한테 유리해요? 재수생한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재수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내신 준비도 해야지, 수행평가도 해야지, 그 다음에 무슨 서류 준비도 해야지, 면접도 보러 다녀야지. 근데 재수생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뭐만 해? 1년 내내 수능 공부만 하는 거야. 그것도 작년에 다 했던 거를. 그러니까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이 안 좋은 이제 서초강남권. 거기는 이제 공부는 잘하는데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경쟁이 치열할 거잖아. 그렇죠? 내신이 안 좋죠? 그런 애들 수능 잘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정시 전형을 늘리는 것 자체가 가능한 한 많은 그 기회를 공정하게 주려고 늘리는 건데 이렇게 늘려놨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재수생한테 유리하고 특목고 애들이 유리하고 서초강남권 애들이 유리한 거야. 이건 아니잖아. 원래 목적이. 그래서 서울대가 얼마 전에 발표를 한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정시를 늘리라면 늘리겠어. 좋아. 그런데 그 정시를 수능만 갖고 보진 않겠어 우리는. 그래갖고 거기다가 내신하고 비교과도 섞어서 같이 뽑을 거야 라고 바꿔버린 거야. 서울대만 발표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시는 그런 서울대가 딱 발표하면 그 다음에 연대고대가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성대한대가 발표 쭉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이쪽에 강점이 있거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 관악동장에 있는 고등학교를 간다라는 건 어찌 보면 지금 입시제도에는 다른 어떤 고등학교보다 유리한 거야. 이런 전형 요소들이 계속, 내신이라는 전형 요소가 계속 비중이 커지고 추천 전형 명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정시 전형이 가지는 의미는 정시로 안 가는 게 제일 좋아. 수시에서 갈 수 있는 데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정시 전형이 가지는 의미는 아까 뭐라 그랬어? 수시 원서를 쓸 때 이 아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하한선이 어디다라는 걸 예측하고 그 위에 있는 대학을 원서를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수능을 잘하면 잘할수록 수시에서 좋은 대학을 쓸 확률이 높아진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오늘 했던 얘기를, 오늘 한 5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했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학 입시의 핵심은 뭐다? 내가 원서를 쓸 수 있는 전형의 가지수를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라.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이거 못해요, 저는 이거 못해요,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3월은 여러분들의 중학교 시절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11월, 12월, 1월, 2월에 수학 문제 몇 개 풀 것 같아? 니네 요새 하루에 몇 개 푸니? 미니멈 50개지? 그렇죠? 50개면 일주일이면 몇 개? 그럼 11월, 12월을 대략 50일 정도 잡고, 그럼 몇 개 풀어요? 1500개에서 2000개 사이 풀죠? 미니멈 50개니까. 그렇죠? 1500개에서 2000개 사이 문제를 풀 거거든요? 1월 달에 하루에 몇 개 풀 것 같아? 아침에 8시 50분부터 밤 10시까지 풀면 100개 풀어. 그러면 1월 달 한 달 동안 몇 개 풀어요? 3000개. 2월 달 한 달 동안 3000개. 그죠? 그럼 12월, 12월 합치면 몇 개 푸는 거야? 8000개 정도의 문제를 풀고, 수학만 예를 들은 거예요. 8000개 정도의 문제를 풀고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언터처블.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누가 8000개를 풀고 들어와? 8000개면 책이 8권이야. 여러분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중학교는 잊으시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극강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다 1점대 받을 거고. 할 수 있어. 여러분들한테는 모든 전형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 can.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힘들어도 참고. 알겠죠? 주말에도 공부하겠다라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학생들의 용기의 경의를 표하고, 내일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학원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와서 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설명회 때는 각각의 전형 요소를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고생했습니다. 내려가세요.